조선업계 관련 협력업체들도 앞으로 크게 많은 사업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말인 공사를 마친 해양경찰 정비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해상 경비의 강화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의 우선입니다. 미국에서 한류 일상이 높아지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텍사스주 체인저기업은 한국어를 정규 개인적이고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어 과목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현장, 안혜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한국대형고등학교 학생 10명이 현지 학생들과 1대1로 짝을 이뤄 호흡을 듣고 문화를 나누는 첫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 겁니다. 이번 방문은 자, 제가 요원역들, 일반과 요원역들, 그리고 루키들을 위해서, 요원역들 루키들을 위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소식과 일단 첫 번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그냥 이거요. 채권이 할 일을 안 하게 될 때, 이민이 너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뭐 중고차라도 한 대 사가지고 배달 계통에, 승용차라도 사가지고 뭐 음식 배달을 하든 뭐 킥을 하든 뭐 그런 식의 어떤 배달 계통의 일을 그건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뭐냐 테러 지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 큰 돈벌이는 안 되더라도 뭐 어쨌든 되는 거, 그리고 뭐 기초수급자가 되는 어떤 조건, 뭐 이런 거, 이 조건이 2000년에 제시를 했던 거예요. 2000년에 제시를 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제시했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제시를 했던 게 2000년에 제시를 했던 게 지금 이루어졌어.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뭐가 실패를 했냐면, 루키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킥을 하든 뭐 배달을 하든 어쨌든 승용차 한 대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정보부에서 그 당시에 요원역들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고용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를 고용을 그러니까 봐가지고 그 보호하기 위한 고용이야. 그런 다음에 그냥 서류 같은 거 뭐 서류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필요한 나름대로 그런 업무를 맡길 수가 있어요. 최소 보호도 하면서 업무도 맡기고 하니까 돈은 좀 나올 거 아니야. 제일 첫 번째가 보호였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기초수급자 되고 중고차 한 대 사고 뭐 배달 일을 하고, 그까지가 지금 배달 정도 소정에 기초수급자라서 뭐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소정에 용돈벌이 정도를 하는데 일을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요원역들이 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용을 할 때 서류를 저한테 갖다 줘야 돼. 서류를 주고 내가 서류 사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확실히.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그 최소는 됐잖아. 25년 걸렸지만 됐어요. 그건 축하해요, 요원님들. 그거는 정말 최소지만 그 최소가 된 게 어디야? 그 최소도 안 되고 있어요. 각종 테러를 아무런 일을 또 못하고 자동차도 한 대 못 사고 있다가 그 최소가 된 거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좀 용원역들 이렇게도 축하할 일인데, 그렇게 그보다 더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방에 그동안 모든 어떤 잘못을 정말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런 상태의 이민이로 만들어 놓고 스카웃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정보부에 그래가지고 소정의 일을 맡겨놓으면은 이민이가 자구책으로 나 자신을 내가 보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 순간에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썸머니 준수에 제시하고 있던 벙커 구성의 요건에 한계 맞게 되는 거죠. 단지 그거를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서류상 분명히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고 있죠, 현재. 그게 이제 희소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2000년에 얘기를 했다가 2000년에도 안 되길래 2004년쯤에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이랬어요. 리더마인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라냐면, 원래 제 가족들이 차량형 테러를 당하게 되면 제 근방 가족들이 소수여야 되는 거야. 최소수로 해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족보라는 게 잘 봐요. 저 대단히 가까워요. 가족 관계가. 말하자면 저 작은 아버지의 뭐 아들 2분 있고 2명 있고, 저희 집이 있고, 저희 집이 큰 집이고 뭐 이런 건데, 가깝긴 한데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가까워도 이게 제 친사촌 얘들의 책임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어른은 작은 아버지가 이게 채권 한계라 그래요. 채권 한계라 그러는데, 족보상 같은 친척이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형제인데도 그게 그 채권 한계가 딱 걸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외사촌에 또 형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사촌이 아니지, 친사촌인데 이제 고모님 쪽이 이제 이종 사촌 있는데, 맞나 족보가 형님들하고 누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계잖아. 고모님의 자식이잖아. 그래서 이 책임 한계가 뭔가 이민이한테 뭔가 다 해주고 싶어. 그래도 그 성씨에 그 문중이 더 책임이 더 걸리잖아. 책임 한계상 어떻게 더 뭔가가 더 가깝게 받쳐잡고 나한테 뭔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거 이해하시죠? 고모님 3분이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고모부들이 있으니까, 고모부들 성씨 따라가잖아. 그 문중 따라서 가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라고 해봐야 발을 하지. 이게 어느 정도지, 더 신경 쓰지 못해. 이게 채권 한계라 그래. 채권 한계. 족보란 게 그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어떤 문중에 식솔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 뭔가가 우와 난 많으니까 나 좋다, 이게 아니게 되는 이유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 자, 이해하시죠? 딱 책임이란 게 형제, 부모, 요 단계만 딱 벗어나도 상당히 멀어져 버려. 책임에서, 책임 사유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가까운 입장은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모님들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가깝겠죠.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 엄청 가깝겠죠. 그 여성도 다시 사촌 관계, 부산에 있는데 눈물 나지.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걔네들은 남자애들이야. 이해하셨죠?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더 신경 써주면 되려 귀찮아해. 이렇게 된다고. 그게 법도야, 그게. 남자들한테는 이게 뭔가 더 신경 써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딱 지켜야 될 선을 지켜서 딱 신경 써주는 것뿐이야. 더 신경, 그거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입장은 여성. 그러면은 뭐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어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좀 신경 쓰면 되는데, 근데 이 어머니의 책임 한계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있어. 법적으로 제 아버지 훨씬 더 가까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시죠. 제 어머니에 대해서. 그죠? 저는 그 자식이잖아요. 그 책임 한계가 있게 돼요. 위로는 또. 근데 밑으로, 그 어머니, 부모님 밑으로 형제들이 이제 있는데, 형제들은 이제 정말 책임권에 더 가깝게 놓이는 거죠. 부모님보다. 형제가 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야. 근데 제 남동생이 있어. 얘는 남자야. 남자애는 책임 한계가 또 있어. 더 신경 써줘봐야 이거 안 돼. 뭐 하는 거냐? 내가 알아서 한다. 오호, 별 희한한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걸 신경 쓰냐고. 이렇게 돼. 근데 여성은 틀려. 제 여동생. 자, 제 작은 아버지 댁에 딸내미가 있었다. 참. 형제 두 명 다 남자들인데, 망고땡인가?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까지 딱 가면은 되는 거야. 만약에 거기 또 딸내미가 있어. 그러면 내가 또 작은 아버지 댁의 입장한테도 엄청 신경 써야 됐어. 근데 다행히 없어. 엄청 신경 써도 저보다는 그 남자 그쪽에 작은 아버지 댁에 이제 남자 형제들이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 오겠죠. 여성이니까. 그러면 제 가족에서 제 여동생, 이게 어떻게 큰 문제냐면, 지금이야 이렇지. 나중에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나중에 본고진비 참여권 해가지고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 따져볼 거 아니야. 오라, 이민희, 네가 네 여동생 그 못 지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책임이 아니에요. 자, 이해되죠? 그게 어마어마한 책임으로 다. 어른들이 네 어머니야. 그래, 네 아버지가 우선 책 1권이니까. 네 형제에서 여동생, 남동생, 남자야. 남자들이야. 여동생이 뭔가. 이게 저한테 직격으로 그냥 쏟아지는 되는 거죠. 엄청난 중압감, 책임감이 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요원역들한테 2004년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리더마인드 그렇고 설명 쭉쭉 한 다음에 여동생만큼은 좀 내 여동생만큼은 제발 좀 지켜달라.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내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지만 일단 내도 여동생만큼 지켜달라. 좀 더 신경 써달라. 당신들이 뭐 무슨 사유가 있든 간에 일단 내 여동생만큼은 좀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사정 다 부탁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탁을 한 이후에 좀 뭔가 상황이 좋아지긴 했었어요. 근데 좋아지긴 했다만 원래 피해권은 항상 좀 그 피해를 당한 정황에 있어. 환경테러 저희 가족들이 피해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피해를 당한 소양이 좀 있어 왔었던 거지. 좀 조심성이라든가 뭐 어디 안 간다든가 약간 좀 편견이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좋아지긴 했는데 내가 예측을 했었어요. 내 여동생이 상황이 좋아질 텐데 초반에 분명히 난항을 겪을 거다. 어떤 편견 이런 거, 이게 여성이잖아.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법하다 이랬었어요. 근데 내 관측상 초반에는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좀 대단히 책임감 강하고 대단히 이게 멋들어진 스타일로 세상에 이제 뭐 현명하게 이제 다행히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내가 부탁할 때 이랬어요. 그 당시에 2004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부탁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그 여동생 보호해달라 이러면서, 일단 임대아파트 성남에서 25년 살았다. 30년 살았어.
성남에서 30년 살았는데도 남들 대학만 다녀도 성남에서 대학만 다녀도 임대 아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임대 아파트 왜 안 나오고 있냐. 가난해가지고 돈 100만 원짜리 월세에다 가족 5시 6시 다닥다닥 붙어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성남에서 그렇게 지근지근 살아왔는데 왜 어떻게 기초수급자도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냐. 기초수급자 인정시켜주고 임대아파트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라도 좀 많은 나 운전면허 좀 있다. 버스 자기 운전면허도 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해라. 그리고 더 좋아지는 방법은 그까지만 해도 뭔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는 방법은 그렇게 운전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날 스카우트 해라. 최소한의 문서 수발 계통으로 그건 할 수 있거든. 옛날 그 스타일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테러수 떨어지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어디선가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제 가족들에 좀 더 신경을 쓰긴 썼나 본데 그게 A4 때 얘기라서 유키들 그때가 A4 때 얘기예요. A4 때는 요원역들 아직 지선정비 경찰력 바탕 지선정비가 안 됐었잖아. A4 때는 XA4라고 그래가지고 요원역들이 요원역적으로 전혀 못 믿었다고.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건지 테러하는 건지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신신당부했죠. 제발 좀 여동생만큼은 더 좀 보호를 해달라고. 그게 나중에 정말 나도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니까. 나중에 내 여동생 뭔가 잘못되면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아니 이민이 네가 마시가 네 여동생도 못 지켰냐. 마찬가지야. 여성 내가 마지가 아니라 내가 막둥이를 하더라도 네 누나 못 지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저희 뭐 큰부모님 댁에 형님 두 분하고 큰누님이 계신데 마찬가지죠. 이 형님 두 분이 뭐 큰누님이 뭔가 좀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욕을 먹는 거지. 누님이 욕 먹는 거 아니야. 누님이 잘못되면 형님들이 욕 먹어. 그 동생인데도. 세상이 그래. 문주의란 게 그래. 가문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법적이고 그것도 게다가 채권 한계가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자신의 가문이 자신의 문중이 사람 인원수 많다고 해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라고. 다 채권 요만큼 요거 딱 넘어가면은 더 책임 져줄 수가 없다니까. 못 넘어선다니까. 자, 이해하셨죠? 근데 형제는 정말 가깝게 이 형제들이 책임을 져야 될 법적 그게 사명이 딱 걸려있는 입장이라니까. 법적으로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 또 여동생이면 큰일 날 문제인 거.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막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잖아. 여동생 뭐 누나 뭐 건드렸다가 남자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나죠.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이 그거는. 저도 그런 거지. 그 책임이 나중에 나한테 네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여동생 하면 어떻게든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원역들한테 흰식 당부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부탁하고 막 울면서 또 몇 번 울었어. 몇 번. 아이고 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리고 그 어른들이니까 내 여동생 이러면서 막 울면서 짓짜면서 막 요원역들한테 진실당부했었어. 그러면서 그때 당시 2004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 이후로는 지금 22년 흐른 거죠. 22년 흘러가지고 드디어 기초수급자에다 임대아파트에다가 승용차 중고 한 대에다가 이제 뭔가 소정의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는 상태인가. 그거까지는 성공한가. 그때 당시에 그거까지는 그게 최소 조건이야. 최소. 적어도 아무리 할 일 하라는데 아무리 할 일을 안 해도 그렇지. 그거는 해야 된다. 조건이 그거밖에 없어요. 체량형 테러를 당했어. 그러면 그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최소 할 수 있는 게 그거 최소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최소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최소는 됐어. 근데 여기서 극단적인 반전이 이제 정보부 국정원에 날 고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테러 지수도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현재 B4 이게 말하자면 뭐 A4 때부터 뭐 완전히 재질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지. 완전히. 이해되죠?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대놓고. 이해되죠? 자, 그게 어쨌든 이 두 번째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나쁜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그 한계 채권 한계라는 거 그거 명심하세요. 그 자꾸 착각들 하는데 저기 아무리 뭐 좀 가까운 사촌 뭐 오촌 뭐를 관계 그 채권 한계 때문에 가깝게 지내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멀어. 이해되죠? 그게 당장 자신들의 자식들, 자신들의 형제들 이게 있는데 울타리가, 그죠? 그런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제 고모님들 자손들하고 특히나 제 작은아버지 때 자손들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죠. 부산에서부터 부산의 그 작은아버지 때 자손들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이죠. 뺄라 뗄 수 없는 사이고,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고모님들이 아닌 아들내미 2명을 따진 거잖아.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이 아들내미 2명의 자식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거야. 고모님들은 고모님들은 시집을 가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니들이 아이고 누구야 니들이 이렇게 컸어. 그렇죠? 그런 교육도 잘 받아왔었고, 테러만 아니었으면 뭐 당연히 뭐 테러만 아니었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이제 여담이 아니라 하여튼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한계, 책임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외가친가 뭐 누구 내가 어떤 누구에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까울 수는 있지만 가문 단위로는 먼단 말이야. 채권 한계가 그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 뭔가 더 가까이 당장에 자신의 형제 부모 당장 이 터울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왜 맞죠? 그 법적으로도 인정이 안 돼. 그리고 형제가 얼마나 가까운 건지 이제 하셨죠? 엄청난 가까운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줄게. 이게 무려 지금 이 두 번째 얘기가 이 두 번째 얘기로도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루키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포띠기라고 있어요. 포띠기가 뭐냐면 아까 낮에 좀 설명했죠. 포띠기가 뭐냐면 사람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좀 관련 없는 분야를 뜬금없이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포띠기라고. 지금 현재 요거 하고 있는데 딱히 관련 없는 거를 뭔가 짚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절대로. 이해되죠? 저는 망각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잘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원리 추산 능력은 대단히 좋아요. 대상수 기준해가지고 원리 추산 능력은 대단히 좋은데, 이 포띠기를 잘하는 거에 사실은 엄청난 능력에 해당돼요. 제가 그 잘하거든. 왜 잘하냐면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리 추산으로 가기 때문에, 기억 믿고 뭔가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라 원리 추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감각적으로 그게 그러리라 자연스럽게 빨리 짓게 된다고. 그래서 이 포띠기가 좀 포띠기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수많은 단위가 한꺼번에 거쳤을 때, 이럴 때 능력이 도출이 되는 거죠. 대단히 좀 어설퍼 보여. 하지만 해결을 해 나가고 있어. 포띠기 하면서 다양한 범위가 다각적으로 왕창 걸렸을 때, 그럴 때 특출한 능력이 발현이 돼.
포뛰기 잘하는 게 망각력 높고 원리 추산력 좋은 입장들이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 요원력도 이 특전사도 그렇고 이게 정말 중요한 트레이닝인데 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특전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망각률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망각률을 억지로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망각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망각률을 높여야 되죠. 망각률을 높이고 뭐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요. 지금 현재 이 지구촌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그 트레이닝을 소정에 여러분들이 짜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 한 사람을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 못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완화이라는 게 지수를 갖고 기억은 없어. 과거 1970년 14년 그 이전 기억은 없지만, 물론 만화같이 기억은 나요. 근데 만화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쨌든 그렇지만 지수는 갖고 온다고. 지수는 살아있거든. 나를 의미하는 고유적 지수를 나는 갖고 있다고. 그 지수 상에서 저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대과거부터. 가지고 그게 그냥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 스타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걸 또 블랙 리듬이라고 그래요. 그게 블랙 리듬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블랙이라고 그러고, 일반도 얼마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블루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그렇게 갔다가 다시 원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원상태를 못 시켜주잖아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게 시스템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지구촌에서 영원히 못해요. 분권 중앙하고 시스템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제가 아무리 수제력을 완성해가지고 완성을 해도 이런저런 사람의 피폐 논리 가지고 규정 짓는 단위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나달랐는데 내가 시스템 잘 만들어 봐도 본권 중앙국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이해되죠? 그거는 반드시 본권 중앙국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이 지구촌에서는 누가 할 수 있냐고. 저밖에 못해요. 독보적이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범위들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체 이유만으로도 저를 충분히 보호하고 뭔가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촌을 위해서라도. 자, 이해하셨죠? 명분도 쓰고 그렇잖아요. 저밖에 못해요. 그게. 이해하셨죠? 요 얘기 하느라고 그걸 뭐 제가 본권 중앙국으로부터 인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협의를 봐가지고. 제 우주니까 제가 피해자고 제 우주에서 제가 피해를 본 거라서 제가 본권 중앙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 협상을 봐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도화된 기술 쪽으로 수제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그런 범위까지 못 건드려요. 못 건들면서 완성시켜가는 조건이야 수제력은. 근데 그러한 조건은 본권 중앙국에서 딱 걸린다고. 니들 지금 뭘 건드리려고 하느냐. 자동으로 그 협상을 봐야 된다고. 이 지구촌이 그런 어떤 맥락에서 더 진보적이고 뭐 하려면은 그 협상을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저는 그 단계, 그 포뛰기라는 개념에 그 다각화된 이거 하다가 뜬금없이 다른 것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말하자면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최고의 총리자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그게 제 주특기 중 한 개, 포뛰기가. 그죠? 본권에서도 블랙이고 고유고
그게 제 능력 중에 한계라고. 원리 추산을 통해 가지고 좀 뜬금없다 싶은 거를지만 딱 짚어내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막 각종 막 중첩돼 있어. 막 수많은 인들이 그 중에서 뭔가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좀 계속 뭔가 연결해서 좀 가던 게 아니라 뜬금없이기 때문에 좀 요 뜬금없을 때 좀 어설플 거 아니야. 하지만 해결을 하는가. 이렇게 어설퍼도 해결하고 어설퍼도 띄엄띄엄 하면서 이게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제 뭐 더 쉽게 설명하면은 아니 사람이라는 단위가 원래가 사람의 어떤 이해를 게 좀 자신이 신경 쓰고 있는 범위를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덜 신경 쓰고 있는 지점을 탁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게 어렵다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중 여러 가지가 거쳐 있어. 그런 걸 뚝딱뚝 해결하려면 제가 말해준 대로 원리 추산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자면 망각률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거죠. 제 상황이. 제가 슈퍼 특정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슈퍼 총력 같은 어떤 일종의 총력이야. 그게 총력 같은 거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싶어도 못 시키는 거죠. 루키들 뭐 훈련을 요원역들의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싶어도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그 훈련 시키는 거 억지로 망각률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아니고 그 원상복구 능력도 안 되고 망각률 낮추면서 대상수 강조하면서 원리 추산 그걸 다시 좀 그러니까 이해되죠? 제 말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준이 진짜 그렇게는 절대 못하는구나 하고 그런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죠? 이해는 하셨죠? 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가 못 건드니까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랬다가 원상복구도 해줘야 되고 억지로 망각률 낮추는 건 또 어떡하려고. 또 대상수만큼 훈련할 수 있죠. 대상수인지로만 모든 걸 추산하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훈련하면 되죠. 그거는 되는데 망각률을 낮추면서 대상수인지 높이는 그런 훈련은 다시 원상복구가 필요한데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현재 이 지구촌은 아예 능력이 안 되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볼 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당연히 A4 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루키들 요원역 루키들 일반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동영상에 남길게요.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한 개는 그 뭔가 최소 조건, 한 개는 가족 채권 한 개, 한 개는 이거 망각률 뭐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또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 또 틀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거, 희소식 있잖아요. 이게 어떤 행동에 분명히 이게 괜찮다 싶고 그러면 술 한잔 하는 게 맞다. 축하주라도 하는 게 항상 나중에 후회한다. 뭘 해가지고 술을 한잔 하든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어떤 축하를 해 두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 축하로 그냥 술 한잔 할 계획이라서 방송 켜두고 그냥 술 한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녹화본을 남겨놓을게요.